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얼핏 그냥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보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법원장 아닙니까? 대놓고 그런데 거짓말을 쳤죠? 그런데 거짓말이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법치가 문재인 정권에서 훼손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훼손된 법치를 최소한 상식적으로 복구시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대통령이 됐거나 청와대가 됐거나 여당이 됐거나 언론사가 됐거나 온갖 작것들이 다 나서가지고 얼마나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해했었습니까?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거 아예 그냥 두 사람을 묻어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이 그 유명한 검언유착 논란이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검언유착 논란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또 다른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신성식 검사장입니다. 신성식 검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검언유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당시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동재 전 기자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때 이동재 전 기자가 꺼냈던 게 뭐냐? 놀랍게도 검찰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라인 쪽이랑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협조를 한다면 수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동재 기자가 다음같이 얘기를 하죠. 내가 기사를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땡땡땡이 맞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땡땡땡이 바로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찰 관계자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저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KBS가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기자의 녹취록이다 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릴 수가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 독려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당시 KBS의 보도만을 보면은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KBS가 공개했던 녹취록에 놀라운 인물 한 사람이 추가로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유시민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를 시켜가지고 유시민의 비리를 캐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재가 유시민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이철 전 대표 측에게 접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시민의 비리 혐의를 캐게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보수 쪽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수가 승리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검언유착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내용이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뭐였냐면 검언유착 논란이 터지기 4개월 전쯤에 2019년도 12월 달에 유시민이가 갑자기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저 주장이 나오고 1시간 만에 반박을 했었죠. 그런데 검찰이 반박하고 난 뒤에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라고 하는 검언유착까지 터지다 보니까 야 이거 뭐냐 진짜로 유시민의 얘기가 맞나 보다 이런 여론까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녹취록의 전문을 공개했었죠.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 KBS가 보도했던 과는 다르게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에게 1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이 실릴 수 있다. 이것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되고 난 뒤에 KBS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오보였다라고 하면서 사과 방송까지도 했었죠. 완전히 그러니까 3일천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그래도 KBS 공영방송인데 똑같은 녹취록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KBS가 받았던 제보를 받았던 녹취록이 잘못되지 않고서야 대놓고 KBS가 저 정도까지 오보를 낼 수는 없었겠죠. 실제로 KBS가 제3의 인물로부터 녹취록을 제보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KBS한테 녹취록을 제공했던 당사자가 누구였냐? 바로
신성식 검사장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 때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애당초 신성식이가 나쁜 마음을 품고서 잘못된 녹취록을 KBS에게 줬고, 그래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보도를 KBS가 하게 됐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꽤나 그런데 신성식이가 당당했습니다.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자기가 KBS한테 제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검찰은 그래서 지난 8월달 신성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맞죠? 불구속 기소하기로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도 신성식이가 꽤나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는 기소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작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또 한동훈 장관한테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 측에 전화까지 해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이동재 전 기자한테도 사과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문자 메시지까지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이죠. 원래 저런 식의 모습은 이재명 대표한테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얘기가 다음날 되면은 딴 얘기가 돼버리고 다른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딱 지금 신성식이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작년 10월 달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시인을 했거든요.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검찰이 KBS 기자의 휴대전화랑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면서 신성식이가 KBS 측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자료까지도 확보를 했고, 그렇게 결정적인 물증을 보여주니까 결국에 신성식이가 시인을 했었습니다. 저게 불과 몇 달 전에 신성식의 모습이었거든요. 물증까지 다 있다 보니까 좋다, 내가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시인하겠다, 사실관계 인정한다, 그 내용이 조서에도 담겨 있고 한동훈 장관 측에 전화해가지고 사과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양반이 왜 도대체 입장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보기에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원래 신성식이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다가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쌍방울이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쌍방울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렇게 수사 기밀이 유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시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신성식이가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했던 그 시기였어요. 애당초 이번에 신성식에 대한 논란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2년 가까이나 사실상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이번에 기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 안 가서 신성식과 이재명 두 사람 손에 손 잡고 꼭 손 붙잡고 들어가시는 날이 올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